피디님 오늘 뭐예요? 지금 뭐 새로운 포맷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새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네. 고민 상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 컨텐츠에 이제 처음으로 피디님 직접 이제 본인 고민을 해결하겠다. 이기적인 것 같긴 한데 어떤 고민인가요? 제가 이제 올해 독립을 하게 돼서 네. 집을 구하게 됐는데 네. 전세 사기 이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그거 관련돼서 조금 고민이 있어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월세는 뭐 월마다 내는 거니까 뭐 이해는 되거든요. 네. 전세라는 게 혹시 뭔지 전세라는 게 이제 정말 법적인 의미의 전세는 사실은 전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전세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 전세를 이제 월세 없이 그냥 거액의 보증금만 넣고 들어가서 세입자로 사는 거, 이거를 보통 전세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의미로 전세는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인데 다만 이제 계약 조건에서 월세 없이 보증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네, 하는데 네. 전입신고를 뭐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대체 뭔지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삿날이 되겠죠. 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동네 주민이 되신 것 동시에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 대항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제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집주인이 만약에 바뀌어요. 집을 팔든지 해서. 그랬을 때 내가 새 집주인한테도 나는 이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거니까 너도 이 임대차 계약을 지켜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채권이 많아가지고 이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고 팔려버렸어요. 그럴 때 다른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그걸 이제 확정일자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정일자는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처음에 이제 전입신고 하러 갔을 때 같이 이제 담당 공무원분께 확정일자를 찍어달라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임대차 계약이 만약 계속되면서 뭐 갱신해서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갱신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제가 알아야 할 지식 같은 게 있어요. 진짜 하나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기초 중에 기초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기부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 등기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열람하기를 누르시고 부동산 주소를 이제 쳐보시면 또 수수료 결제를 하고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어요. 그 등기부를 떼보시면 크게 이제 3개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표제부는 먼저 뭐 이 부동산이 뭐 몇 제곱미터인지 또 몇 층인지 이런 가장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갑구는 소유권자, 즉 쉽게 얘기하면은 집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는 흔히 이제 저장 잡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한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는 게 을구에 있어요. 등기부는 이제 뭘 하시든 간에 꼭 한 번은 직접 내 손으로 인터넷에서 떼보시는 게 필요해요. 떼봤는데 만약에 등기부가 뭐 지워졌다 썼다 막 엄청 복잡하게 막 얽혀있다 이러면 사실은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집은 안 들어가시는 게 가급적 좋고요. 만약에 여기 너무 좋아서 나 포기할 수가 없다, 꼭 들어가야 된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보시고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파악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세 사기는 어떻게 전세 사기가 일단 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보증금이 거액이라 했잖아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튀어버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는 일단 대리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인 진짜 집주인 말고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서 전세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니까 다음 달에 이제 내 월세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되면 우리한테 월세 달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린 전세인데? 돈 다 줬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돈 먹고 튄 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가져가 버리는, 이걸 이제 대리인에 의한 뭐 전세 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제일 안전한 거는 등기부를 떼보시고 갑구에 적혀있는 진짜 소유권자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반드시 대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 소유권자인 집주인이 직접 쓴 어떤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그 위임장에 첨부되어 있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이제 첨부가 돼 있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직접 출석을 할 테니까 그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랑 다 서류들을 비교해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잘 확인을 해 보시고 또 사본을 다 받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류를 잘 확인해 봤다 하더라도 보증금 자체는 반드시 그 실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집주인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버리면 집주인은 난 모르는데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대리인이 이미 튀고 난 뒤잖아요. 그럼 점점 더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꼭 입금은 반드시 최소한 집주인 명의로 해라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